세 번째 소단은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 주권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국민 주권을 지키려는 우리나라 국민의 노력을 알아봅니다. 소영이는 국민의 권리를 다룬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어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다 건너 전해진 한 표의 희망. 2000 몇 년에 치러진 제 몇 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모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모 씨는 폐암 말기에 힘든 몸을 이끌고 산소통을 매단 휠체어를 탄 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자녀들이 이모 씨의 건강을 염려하며 투표를 말렸지만 이모 씨는 끝내 투표소를 찾았다. 이모 씨는 무사히 투표를 마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며 멀리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소영이가 찾은 신문 기사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몸이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힘든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교과서 51쪽 아래 빈칸에 적어봅시다. 아마 아주머니께서는 투표를 하여 국민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교과서 5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권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국민투표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는데요. 개헌과 같은 국가적 사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느냐고요? 물론입니다.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된 국민의 정부임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와 투표입니다. 초등학교의 한 교실입니다. 학급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생할 목표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의 별명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투표로 결정하죠. 학급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주인된 권리, 즉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 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권이란 무엇이라고 했지요? 그렇죠.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힘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국민주권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서 국민이 국민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권을 지키려고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정치참여라고 했지요. 관련 자료를 사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참여의 의의. 민주정치는 모든 사람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정치이다. 정치참여는 민주정치의 전제 조건으로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취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시민 스스로가 다스림과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에 근거합니다. 치자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피치자란 국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주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여러 사람이 자기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교해보면 더 좋은 의견을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참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민주정치는 참여가 있을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치 참여의 방법으로는 선거 참여, 언론 매체를 통한 정치 참여, 집회를 통한 여론 형성 등이 있습니다. 교과서 57쪽 아래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국민주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교과서 52쪽 아래 빈칸에 적어보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마무리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보세요. 이것이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국민주권이겠죠.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헌법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의 공통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1번 유신헌법에 반대한 사건. 2번 다른 나라의 침략에 저항한 사건. 3번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사건. 5번 국민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건. 5번 독재정권을 지키려고 국민이 노력한 사건. 정답은 4번 국민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건이겠지요. 세 사건은 모두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관련한 설명이 알맞으면 동그라미표, 틀리면 X표를 표시해 봅시다. 1번 국민주권은 국민이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항상 지켜준다. 2번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3번 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첫 번째 정답은 국민주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국민들이 항상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겠지요. 교과서 53쪽으로 넘어가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에 대통령의 독재를 막으려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자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9차례에 걸쳐 내렸다. 긴급조치란 국가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특별 조치이다. 이 조치는 국론 분열과 국민 종파를 저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전파 보도하지 못하게 하며 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고 학생들의 불법적인 집회, 시위 또는 정치 관여를 금하며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일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일반 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발본 세관해서 이 조치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했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다. 유신 시절 긴급조치는 위헌이다. 2010년에 피해자들은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가리고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소원이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려내는 제도이다. 유신헌법 당시 긴급조치는 국민주권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유신헌법 당시에 발표된 긴급조치 제1호는 2013년에 헌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우리 국민들은 주권을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했나요? 네, 대통령의 독재를 막으려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독재 정권 반대 운동을 어떻게 조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긴급 조치를 내리고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재판 없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지요. 그렇다면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국민 주권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지요.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교과서 53쪽 아래 부분을 읽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주권을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주권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주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까요? 국민주권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